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서대문구에 사시는 윤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78세 되셨는데 한 달에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올라서 생활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나 더 나가게 됐습니다. 물가만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니 한숨만 늘어나셨죠. 그런데 윤 어르신은 이번 8월부터 또 다른 변화가 있다는 걸 뉴스에서 듣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한국 물가가 더 오른다는데 내 연금으로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비단 윤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층은 소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정책 변화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오늘은 8월부터 노인에게 직접 영향을 줄 정책 5가지를 더 깊이 사례와 꿀팁까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발 관세 인상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이 주요 수입품에 최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대기업 수출은 물론이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게 곧바로 수입 식재료, 공산품, 생활용품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의 김할머니는 매주 마트에 가서 배추 2통과 달걀 2판만 사시는데 한 달 식비가 벌써 4만 원 넘게 올랐다고 하십니다. 관세가 더 오르면 김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청 시기와 자격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때 내가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받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갱신되더라도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변화는 금리 동향입니다. 요즘 은행 가보시면 예금 금리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반면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모 할아버지는 15년 전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변동금리가 훨씬 낮았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서 매달 이자가 1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5천만 원도 이 정도인데 억 단위 대출이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은행 가셔서 고정금리로 바꿔달라고 문의해보세요. 변동금리는 불확실한 금리 인상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대신 보증을 서거나 집 담보로 대출을 갱신해야 한다면 부모님 통장과 가족 계좌이체 내역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긴급 추경 예산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할 긴급 추경에는 기초연금과 에너지 바우처뿐 아니라 지역별 노인 일자리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전시 동구청에서는 이미 8월부터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인원 500명을 추가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더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액이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 바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자리 늘어났다고 해도 선착순이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추경 예산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신모 할아버지는 올해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신청해 무료로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셨습니다. 이런 건 주민센터 벽보를 보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 가까운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은 꼭 한 달에 한 번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가 늘면 정부 예산 구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지역 예산에서 돌봄 서비스나 무료급식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결국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돌아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복지관에서는 작년에 비해 무료 도시락 지원이 주 4회에서 주 2회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르신 혼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복지관 담당자에게 필요하면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넣어야 복지성 경비가 덜 깎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서울 노원구에서는 어르신들이 단체로 청원해서 급식 지원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노동시장 변화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시장은 갈수록 커집니다. 65세 이상 정년 연장 논의도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급여는 피크 임금제로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노인인력지원센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무료 직업 훈련이나 알선 서비스를 받으세요. 부산 북구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는 은퇴 후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 알선을 받아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받지만 이 소득이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을 몰라서 괜히 소득이 잡힐까봐 기회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고용센터나 복지관에 꼭 물어보세요. 추가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도 강화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추정됩니다. 자녀분에게 집을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이자 차용증 활용 방법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도 이자 없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메모 꼭 남기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의 생활비인지 경조사비인지 빌린 돈인지 메모만 잘 남겨도 나중에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정부 정책은 발표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추경 예산도 국회 통과 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복지관 담당자와 친해지시고 내 지역 혜택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복지관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이미 접수 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하면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미국발 관세 인상 금리 변동 긴급 추경 예산 방위비 분담 노동시장 재취업 기회.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연금 지갑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정보는 알면 혜택이 되고 모르면 손해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